소띠 여러분,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을사년 6월, 그동안 묵묵히 버텨온 소띠에게 드디어 재물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치솟는 물가와 변동금리로 통장 잔고가 얇아지고 노력 대비 성과가 부족해 속이 답답하신 소띠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달은 그 숨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소띠 맞춤 금전 건강 관계 태클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숫자와 색을 일상에 배치해 현금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 행운 날짜 활용법, 기축, 신축, 개축, 을축생, 로또 흐름과 번호 조합 팁까지 얻게 되실 거예요. 지금 영상에 은은하게 들리는 777일 주파수가 재물운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틀어두기만 해도 재물 파동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최소 2번 반복 시청하시고 핵심은 메모로 남기셔야 잠재의식까지 각인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6월 목표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숫자를 적는 순간 에너지가 구체적 진동으로 바뀌어 실현 확률이 높아집니다. 구독, 좋아요, 지인 공유를 눌러두시면 매달 최신 운세와 실천 전략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왼쪽 아래 태그된 재물운 강화 아이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2025년 6월 소띠 운세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번 달은 소띠에게 오래 묵은 어둠을 뚫고 새로운 빛이 스며드는 전환점 같은 흐름이 펼쳐집니다. 을사년 5월에 뱀 기운이 불씨를 던져주었고, 이제 6월에는 그 불씨가 서서히 커져 단단한 땅 속에서 힘을 비축해오던 소띠의 끈기를 찬란한 결실로 끌어올리는 형국이 완성됩니다. 덕분에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은 느리지만 확실한 상승 곡선이며, 특히 재물과 인간관계에서 번갈아가며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다만 모든 소띠가 같은 열쇠를 받는 것은 아니어서 자신의 손에 맞는 키를 찾으려면 주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스스로 정보 노트를 만들어 두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돈, 건강, 색깔, 날짜, 심지어 손에 쥔 물건까지 세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전운과 재물운 이야기입니다. 6월 초에는 살짝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되지 않았던 공과금이나 미뤄두었던 소액 카드 할부처럼 작지만 귀찮은 비용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띠의 지지인 축토가 을목을 생조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초반에 지출이 일어나야 중후반에 목돈이 당당히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6월 둘째 주부터는 돌려받지 못할 것 같던 거래, 대금이나 연체되었던 거래처 결제가 깔끔히 정리되는 강한 회수운이 깃듭니다. 여기에 추가로 투자해 두었던 장기, 예금이나 펀드 상품의 작은 배당 소식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어 작은 종목을 분산해 둔 분일수록 합이 좋아서 회수와 배당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효과를 맛보게 됩니다.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이번 달은 공격적 투자보다는 중기 채권과 배당주처럼 고정 수익이 예측 가능한 수단에 비중을 두세요. 주식도 성장주보다는 실적이 탄탄한 방어주 쪽이 안정적이며, 부동산은 아직 매수 구간보다는 시세 관찰 구간이니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재물운은 사람의 입을 통해 흘러들어오기도 합니다. 평소 연락이 뜸했던 선후배와 커피 한잔하며 가볍게 안부를 물으면 투자 정보나 알짜 아르바이트 소식이 따라옵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는 무심코 마신 차 한 잔이 금덩이로 돌아오는 그림이 자주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4번 읽고 1번 서명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오탈자 하나가 향후 수익 배분 구멍이 될 수 있으니 전자 계약일 경우 화면을 확대해 한 줄씩 짚어보세요. 추가로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각각 주의해야 할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소띠는 이번 달 성과급 산정 기준이 돌아볼 때마다 변하는 경향이 있으니 숫자 중심의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말로 보고하면 윗선의 박수는 받지만 실제 성과 파일에 반영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금요일 업무 종료 전에 한 주의 성과를 표로 정리해 상사에게 메일로 남겨놓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고객층 사이에 입소문이 돈과 직결되는 달입니다. 계산대 근처에 작은 메모지를 두고 고객이 칭찬한 메뉴 항목이나 불편을 호소한 서비스 항목을 그때그때 적어보세요. 메모지 한 장이 다음 달 매출 10,000원이 될지 100,000원이 될지 모르는 것이 이번 달 판도입니다. 매출이 올라갈수록 지출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장님이라면 새로 지정되는 수수료, 체계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비슷한 메뉴를 묶어 세트 판매하는 묘수를 써보세요. 루틴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업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는 이번 달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기는 시험 무대입니다. SNS 콘텐츠 제작이나 강의 판매처럼 디지털 자산을 쌓아가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목재 성분이 강한 일사년은 지식이라는 씨앗을 팟캐스트, 영상, 전자책이라는 가지로 뻗어가게 도와줍니다. 주제는 완벽히 새로울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일터에서 겪은 실패담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신뢰, 기반 구독층이 형성됩니다. 영상을 찍기 어렵다면 문자 강의라도 좋습니다. 깨끗한 흰 배경에 까만 글자만 담아도 진정성이 묻어납니다. 한 가지 팁은 구독 결제를 유도할 때 앞서 언급한 숫자의 3, 8 조합을 가격 제한에 반영해 보라는 겁니다. 12,800원보다는 13,800원이 기운이 좋아서 실제 전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건강 키워드는 순환과 휴식입니다. 사흘에 한 번 정도는 긴 걷기나 가벼운 등산으로 땀을 내어야 혈액과 림프가 돌고 체내 독소가 배출됩니다. 특히 40이 넘어 무릎, 연골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은 집 주변 완만한 산책로를 선택하고 발목을 지지해주는 신발을 신어주세요. 쉰을 지나면서 견갑골 부위가 자주 뻣뻣해지는 분들은 틈틈이 양팔을 뒤로 돌려 어깨 관절을 풀어주면 손저림과 목뼈,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60과 70 분들은 혈압 기복이 심해지기 쉬운 달이니 오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보리차 한 컵으로 위를 달랜 뒤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너든 전후로 귀가 살짝 어두워진 분들은 집안 소음을 줄이고 사람과의 대화 때 이 모양을 천천히 관찰하면 심리적 피로가 덜합니다. 전 연령을 통틀어 유골소띠의 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위장입니다. 매운 음식 맛집 탐방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소식과 미지근한 물로 점진적으로 소화를 돕는 습관을 가지면 속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편 정신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을사년 뱀 기운이 머리 회전을 빠르게 하다 보니 소띠는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날이 잦습니다. 이럴 땐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 불을 살짝 밝히고 잠깐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생각을 글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두뇌의 열을 식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라테스처럼 근육의 이완과 호흡이 결합된 운동도
이번 달에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일주일에 3번만 해도 목과 허리, 유연성이 눈에 띄게 좋아져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직장인이든 집안일로 몸이 무거운 주부든 모두에게 활력을 줍니다. 식단 역시 놓칠 수 없습니다. 40대와 50대는 위 점막이 자극을 쉽게 받으므로 뜨겁고 차가운 음식을 연이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0대 회사원 A씨의 사례를 보면 점심에 얼큰한 찌개와 차가운 얼음물을 함께 섭취한 뒤 오후 내내 속쓰림에 시달렸는데 6월부터 찬물 대신 미지근한 결명자차로 바꾼 후 위산, 역류 증상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60 이상 시니어분들은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해조류나 두부를 꾸준히 섭취해 뼈 건강을 챙기면 무릎 통증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금기를 제거하기 위해 해조류를 오래 씻어내면 요오드 성분까지 빠져나가니 흐르는 물에 짧게 헹구는 정도로 마무리하시길 권합니다. 중장년분들에게 체중 감량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속보 걷기 프로그램도 추천합니다. 하루 5,000걸음 이상 걸으면 체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5,000걸음을 걸은 50대 참가자는 4달 뒤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운동 후에는 찬물 샤워보다 미온수 샤워로 근육을 천천히 이완시키면 혈압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엔 숫자 4개가 주머니에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바로 4, 5, 9, 10입니다. 지출 내역서나 약속 시간을 확인할 때 이 숫자가 반복적으로 눈에 띄면 일정과 비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온라인 결제 금액이 445입 처리되어 본전 생각이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색깔은 진한 커피빛과 회색빛이 재물과 활력을 빼앗기 쉬우니 상이나 가방처럼 눈에 자주 들어오는 부분에는 최대한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회의 자료를 인쇄할 때도 갈색 계열 바탕을 쓰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흰 바탕을 유지하세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에 회색 조명 아래 있기보다 따뜻한 백열빛이나 자연광을 선택해 의욕을 지켜보세요. 반대로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와 색깔도 있어야겠죠. 이번 달 소띠를 든든히 지켜줄 숫자는 2, 3, 8입니다. 예금 만기 날짜를 조정할 때 이 숫자를 포함해 보거나 중요한 계약서, 서명 날짜에 이 숫자가 들어있는 날을 선택해 보세요. 숫자 2는 협력 숫자라서 거래 상대가 믿음직한 파트너를 소개해주며 숫자 3은 확장 숫자라서 매출이 3갈래로 뻗어나가는 활기가 실립니다. 숫자 8은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동전 8개를 넣고 다니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재물 파동이 증폭됩니다. 색깔로는 말린 장미를 연상시키는 은은한 핑크빛, 그리고 실록을 닮은 연두가 주력입니다. 핑크는 사람 관계에서 폭신한 쿠션 역할을 해주고 연두는 재물 에너지인 목기를 불러와 지갑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손목 시계나 휴대전화, 배경화면처럼 자주 눈이 닿는 곳에 이 두 색을 배치하면 집 안가구를 바꾸지 않아도 공간 기운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평소 검은 계열 옷이 많다면 핑크빛 손수건 하나만 넣어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색깔 운용 팁을 조금 더 드리면 집 안거실 방향이 남서쪽이라면 연두빛 화분을 두어 목기를 키우고 북쪽 벽면에는 핑크빛 액자를 걸어 화기를 누르는 식으로 균형을 잡아보세요. 단색 페인트가 부담된다면 포스터 하나만 바꿔도 공간 기운이 즉각적으로 전환됩니다. 업무용 노트북 파우치도 핑크나 연두 계열을 쓰면 머릿속 아이디어가 환하게 떠오르고
타이핑 속도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시도들이 모여 재물 자석 효과를 만들어 내니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6월에 특별히 행운을 몰고 올 두 날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째는 6월 12일입니다. 이날은 지지 조합상 축토가 사화와 반합하여 기초를 새로 다지는 완벽한 시기라 부동산 계약 재무 설계 상담, 인간관계 화해 모두에게 청신호가 켜집니다. 특히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만남이 실타래처럼 얽혔던 계산서를 한 방에 풀어주니 외근 일정이 있다면 이 시간대에 맞춰 보세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작은 무지개 테두리를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자연 신호는 우주가 보내는 응원장이라 생각하고 가슴 속에 저장해 두면 자신감이 2배로 뛰어오릅니다. 둘째는 6월 24일입니다. 이날은 목생화를 완성하는 흐름이 한 번 더 찾아와 당일 오전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실적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평소 메모 앱을 자주 쓰지 않던 분이라도 이날만큼은 스마트폰 보이스 메모 기능을 켜두세요. 점심 무렵에 길을 걷다 우연히 보는 간판이나 전단지에서 영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으니 작은 단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사람의 기운이 급격히 가라앉는 시간이니 계약이나 충동 구매는 해가 지기 전에 결정을 마무리하세요. 행운 날짜 활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2일에는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는 동틀 무렵 목기의 진동이 가장 강해져 일종의 레이더처럼 시장 흐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식 호가창을 살짝 들여다보고 장중 단타 욕심보다는 장기 투자 리스트를 업데이트해 보세요. 이 시간대 작성한 계획서는 오래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4일에는 대중교통 좌석 선택에 작은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버스 뒷자리 창가 자리에 앉게 되면 창밖 간판 글씨 중 숫자 3이나 8이 들어간 문구가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날의 키워드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수첩 첫 페이지에 그 키워드를 쓰고 당일 회의를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칭찬이 따라옵니다. 혹시 손에 쥐고 있는 물건 때문에 재물운이 줄줄 새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달에는 다음 3가지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흠집이 깊이 파인 지갑입니다. 지갑은 재물의 집인데 벽에 금이 가 있으면 복이 흘러나갑니다. 바늘로 꿰매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쓰면 잔돈이 새듯 기회도 새어나가니 과감히 교체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깨진 손거울이나 금간 휴대전화 케이스입니다. 거울과 투명 케이스는 사람과 돈을 비추는 창이므로 금이 간 상태로 계속 쓰면 깨진 틈으로 기회가 빠져나갑니다. 거울은 손바닥만 한 아크릴 거울로 바꿔도 심리적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오래되어 굳은 볼펜입니다. 필기구는 생각이 돈으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 잉크가 막힌 다리는 에너지를 끊어버립니다. 쓰지 않는 펜을 잔뜩 모아두고 있던 필통 무게가 어깨에 올라탄 것처럼 정신도 과부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서랍 깊은 곳에 두거나 과감히 버린 뒤 새 물건으로 교체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작은 돈부터 다시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오래된 전자기기 충전 케이블입니다. 겉 피복이 벗겨져 구리선이 살짝 드러났다면 당장 새로 바꾸세요. 전기가 새는 물건은 돈 기운도 함께 빼앗아 갑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과거 프로젝트 파일이 가득한 외장하드도 한번 비우고 정리해 보세요. 파일 정리는 마음의 데이터도 정리해 주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실제로 외장하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후 거래처가 2군데 늘었다는 상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기축생, 신축생, 개축생, 을축생별 로또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축생 즉 49년생 소띠입니다. 이번 달 기축생은 로또 번호를 고를 때 가족과 인연된 숫자보다 자신만의 추억이 깃든 날짜를 선택하면 맞춤형 행운을 얻습니다. 군 복무 시절 첫 외박을 나왔던 날이나 자녀가 세상에 왔던 날을 떠올려 보세요. 6월 넷째 주부터 기운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5째 주 토요일이 특히 좋습니다. 단독 구매보다 자녀에게 한 장 나누어 주는 방식이 기운을 증폭시키니 가벼운 선물처럼 건네보세요. 신축생 61년생은 학습 에너지와 로또 기운이 연결됩니다. 새로 배운 외국어 단어, 4개나 오케스트라, 악장 번호처럼 요즘 흥미를 느끼는 공부 속에서 숫자를 추려보세요. 이 과정 자체가 두뇌를 자극해 당첨운을 끌어올립니다. 6월 첫째 주는 아직 기운이 정돈되지 않았으니 둘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중 한 번만 구매해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2번 모두 구매하고 싶다면 동일한 번호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의 숫자, 그룹만 유지한 뒤 나머지를 바꿔보세요. 개축생 73년생은 이동수가 로또운으로 전환됩니다. 출근길에 늘 가던 편의점 대신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다른 가게에 들러보세요. 새로운 동선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재물 기운을 흔들어 깨워줍니다. 평일 아침 일찍 구매하는 편이 주말 오후보다 당첨합이 높습니다. 커피를 사러 간 김에 간단히 한 장 구매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봉투를 지갑 깊숙이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을축생 85년생입니다. 평소 전자 지갑이나 온라인 결제에 익숙한 세대라면 오프라인 종이를 직접 손에 쥐는 과정을 경험할 때 운이 더 살아납니다. 소액 단독 구매도 좋지만 친구들과 3인 동행에 한 장씩 나누어 사는 방식이 기운을 증폭시킵니다. 6월 27일 퇴근길이 좋은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또를 산 뒤에는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 싱그러운 밤바람을 마시며 올 상반기에 감사했던 일을 5가지 떠올려 보세요. 감사는 복을 불러오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각 연령대별 구체적 번호 예시 요청이 많아 간단한 패턴을 소개합니다. 기축생은 자신의 생일 기념일 2자리 뒤에 숫자 8을 덧붙이는 식으로 3자리 조합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14이라면 148 같은 식입니다. 신축생은 최근 공부한 외국어 단어, 자음수와 모음수를 더해 2자리 숫자를 확보한 뒤 3번째 숫자에는 8이나 3을 넣어 균형을 맞추면 좋습니다. 개축생은 출근길 버스 번호 2자리에서 하나를 고른 뒤 여기에 이동을 상징하는 숫자 6을 더해 새 조합을 만들어 보세요. 을축생은 친구와 함께 3장을 살 경우 본인이 고른 조합 리스트 맨 끝에 숫자 1을 더하는 방식이 신선한 파동을 줍니다. 다만 번호 추천은 참고일 뿐이니 꼭 마음이 가는 숫자를 우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흐름도 짚어봅니다. 이번 달 소띠는 동료와의 사소한 오해가 의외로 큰 기회를 낳는 반전 이벤트를 품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다고 느껴질 때 바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2분에서 3분 정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 순간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방어벽을 내립니다. 이후 차 한 잔을 건네며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제안하면 그동안 숨겨두었던 내부 정보나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얻은 정보는 단순한 친분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실제로 지난 뱀달에 비슷한 방식을 썼던 상담자 B씨는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고
상금 일부를 동료에게 나누어 주면서 팀워크를 2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례처럼 관계의 온기를 유지하는 것은 이번 달 금전운 상승을 뒷받침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람 기운은 공간 기운과 이어져 있기에 집 현관 앞을 매일 아침 빗자루로 3번만 쓸어내려 보세요. 먼지가 없어지면 방문객의 발길과 정보의 발길이 자연스레 많아집니다. 현관등이 노랗게 빛난다면 전구를 밝은 흰색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불빛이 맑아지며 생각과 감정이 가벼워져 작은 고민도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가 10걸음짜리 행운 통로를 만드는 징검다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땐 오른손 검지로 왼쪽 손바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7번 문질러 보세요. 기혈순환이 부드러워지면서 잡생각이 걷히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 소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요령대로 작은 숫자와 색에서부터 건강 습관 물건, 정리 날짜 선택 로또 준비까지 꼼꼼히 챙기면 여러분이 뿌리 깊이 키워온 노력의 열매가 한 알도 흘러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댓글에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지 않으셨다면 지금 적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마다 밝은 빛이 더해지도록 마음을 모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매달 탄탄한 운세 가이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적힌 모든 소망이 6월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현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